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중앙고속도로 관설동 나드목 설치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진입은 서울 방향으로만, 진출은 대구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방향 IC가 검토되는데 경제성은 높이고 예산 부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 원주시가 남원주와 신림 사이에 나들목을 하나 더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관설 IC로 원주 동남부 지역과 혁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추진안은 일단 하이패스 전용이고 일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차량은 빠져나올 수 있지만 대구에서 오는 차량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울로 가는 차량은 진입할 수 있지만 대구 방향으론 진입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8로 높게 나왔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해당 용역 결과를 추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계산입니다. 양방향으로 할 경우에 한 300억 이상 소요가 돼요, 사업비가.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일방향으로 추진하게 된 거예요. 남원주 IC를 이용해서 혁신도시를 가게 되면 상당히 접근성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로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7분 정도 시간이 절감되거든요. 대구 쪽으로 가는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일방향 나들목의 한계는 올해 착공되는 금대 신림 간 국도 5호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될 나들목은 이곳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와 연결되며 이는 도심과 혁신도시로 향하는 6차선 도로와도 접해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늦어도 오는 2025년 안에 개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각종 과일이나 채소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도 겨울 딸기 재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소득작물로 부각되고 있어 양구군은 딸기 재배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 겨울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딸기 품종인 서량은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아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서량 딸기는 씨앗을 발화하지 않고 포기당 500원씩 모종값을 부담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시설하우스 내 난방은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고 비닐과 덮개로 4중 보온시설을 갖췄습니다. 딸기 출하도 서울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협 하나로마트나 춘천 대형마트에 직거래됩니다. 최근 출하 가격은 500g 4개 한 상자에 16,000원 선. 농한기, 농가 소득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도매시장 내는 것보다는 가격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낮죠. 직거래를 하니까. 그리고 또 마트에서도 바로 이게 저희가 바로 따서 바로 납품을 하니까 신선도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양구군에서는 수박과 멜론, 사과에 이어 명품 딸기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딸기 재배 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온실과 스마트팜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종묘 입식과 포장재 등을 개발해 겨울철 소득작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어떤 딸기에 특화된 재배 시설이라든지 또 저희 그 양구에서 나오는 고품질 딸기를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고품질 딸기로 그렇게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상 여건이 좋은 남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딸기 품종을 고급화하고 직거래를 통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멜론과 수박, 사과에 이어 딸기가 양구를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3월 강원도에 내린 폭설로 도내 농가 시설물의 피해 액수가 1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시설별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가 57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인삼 재배시설 47헥타르, 과수 6헥타르 등으로 모두 122헥타르 규모의 농가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양구 지역의 피해 액수가 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평창이 20억 원, 인제가 15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3월 말까지 재난 복구비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가가 피해 시설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올해 10만 원 인상됐지만 1월과 2월에 지급되지 못한 인상분이 이번 달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1월과 2월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 10만 원의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최근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1월과 2월에 지원되지 못한 20만 원을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올해부터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율 감소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18개 시군별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해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원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하고 투기 개연성이 짙은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강원 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강원도는 상품권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사서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을 찾아 유령 점포로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에서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 측정을 하냐며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1.5단계인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서 강원도 학교 등교 수업은 당분간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주 등교 학교 밀집도 재조정이 예상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고 등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봄철 등산객이 늘어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등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의 33%가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 사고라며 등산화와 등산 지팡이를 활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강원도 산불 발생 건수의 42%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의 42%, 피해 면적의 67%가 3, 4월에 발생됐고 주로 입산자 실화와 소각 등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 18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합동으로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년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강릉문화재단에 따르면 내년 9월 명주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와 임당생활문화센터 등 강릉시 일원에서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강릉문화재단은 커피와 단오, 바우길과 차 등 강릉의 특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생활문화동호회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민 스스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춘천 농업회의소 초대 회장이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회원은 700여 명으로 회원들은 오늘 18일 4개 권역에서 직접 선거를 실시해 초대 회장을 선출합니다. 후보는 춘천시 농업회의소 추진단장 전기환 씨와 춘천시 농업인 단체 협의회장을 역임한 차종원 씨 등 2명입니다. 춘천시는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1월 농어업회의소 설립 조례를 제정한 뒤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삼척 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 14.6km가 올해 안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국방부와 협의한 계획에 따라 올해 26억 원을 들여 10개 구간 14.69km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천년도로 구간 5km를 우선 철거하고 철거 후에 절벽과 급경사지 등 위험 구간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2일까지 2021년도 평창장학회 장학생 신청을 접수합니다. 선발 대상은 대학생과 도내 중고등학생이고 보호자가 3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 읍면 총무부서나 교육체육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60만 원, 대학생은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모두 200명에게 4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선발부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성적 기준이 하향 조정됐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도 허용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따르릉 배송 서비스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따르릉 배송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카탈로그로 제작해 소비자가 상품을 전화로 주문하면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강원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1,800곳으로 이용률이 적은 숙박업소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다양성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